네, 안녕하십니까. 김우식 파트너입니다. 더울 날씨만큼이나 장이 화끈해야 되는데 장은 여전히 반등은 눈꽃만큼 나오지만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한 시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려운 국면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장이 이제 들어오면서 더더욱 시장에 혼란을 좀 주는 것이 아닌가. 아마 종목 하나 실적 나올 때마다 일비하는 장이 반복될 겁니다. 이번 실적 시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국은 우리 흔히 옥석을 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져가야 될 종목과 버려야 될 종목, 그리고 새롭게 들러야 될 종목, 그 종목을 가리는데 아마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마 우리 추세매매 같은 강의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은 추세매매를 통해서 배운 이걸 이용해서 충분히 종목 옥석 가리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 같은 경우는 9강으로서 새롭게 강의를 이어가는데, 지난번 강의 때 요약을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는 제가 수급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삼성전자를 예를 든다 그러면은 실적 추세가 있고 수급 추세가 있고 차트 추세가 있는데 점수가 그래도 꽤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가 60점이네요. 이거 가끔 제가 보고 있는데 60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야, 이 정도면 괜찮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초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60점짜리 점수는 종목은 매매하면 안 됩니다. 아직은.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직도 어떻게 보면 초보분들 손대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태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 자, 그 중에서 이제 수급 추세를 지난번 강의 때는 다뤘었는데요. 그 내용이 이런 거였죠. 수급 추세는 그 종목 시장의 수급 주인을 찾고 그 수급 주인의 연속성을 체크하면서 대응을 한다. 이게 수급 추세 활용이 되겠는데, 뭐 간단하게 그런 거죠. 시장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코스피와 기관 외국인을 놓고 보면 이 시장에 우리 코스피 증시의, 우리 증시의 주인이 누군가를 보면 2020년이라든지 그런 특수한 케이스를 빼고는 거의 외국인의 궤적, 이 빨간선, 외국인의 궤적과 같이 했다는 걸 놓고 봤을 때 시장이 정상적인 추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수급의 돌아옴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잠깐 며칠 돌아오는 모습은 보이지만은 연속성이 얼마나 나올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아직은 외국인이 주인이 될 수 있겠지만은 힘이 가장 세니까, 예, 이 시장의 주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환율이 좀 꺾여야 되겠죠. 환이 가장 우선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 이겁니다. 복합 추세. 자, 이게 뭔가? 아까 우리 몇 개 이렇게 그 추세의 여러 가지 몇 가지 상황을 봤지만은 넘어가 보죠. 이런 겁니다. 세 가지 추세를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실적 추세가 있고, 그렇죠? 실적 추세가 있고, 그 다음에 수급 추세, 그 다음에 차트 추세. 이 세 개를 가지고 종목과 시장을 체크하는데, 이 세 가지를 모두 추세 매매에 활용하는 게 복합 추세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 세 가지 추세에 따른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게 좋은 경우, 이게 좋은 경우, 뭐 두 개 같이 좋은 경우, 이 경우의 수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다르다는 거, 그걸 설명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최소한 실적이든 수급이든 차트든 두 가지 추세는 반드시 좋아야 그 종목을 매매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복합 추세를 다루는데, 오늘 강의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 그게 과연 내가 가져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자, 이런 거죠. 자, 우리 차트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도 어떤 종목이든 보면 세 가지를 모두 체크해야 돼요. 한 가지만 실적만 보고 수급만 보고, 우리는 보통 시세만 보고 매매를 많이 하는데 수급도 보고 시세도 봐야 되고, 시세라는 건 차트가 되겠죠. 수급도 보고 차트도 보고 실적도 봐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추세가 모두 공통적으로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는가? 차트 추세가 좋은가? 지금 보시면 차트 추세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수급 추세도 안 좋고, 실적 추세는 그나마 좀 좋은 모습. 이 종목, 예를 들어서 네 종목이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어느 부분이 충족하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 무엇이 부족한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각각 다르다. 그걸 한번 오늘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단일 경우에 있습니다. 실적 추세, 수급 추세,
차트 추세가 있는데 하나만 좋은 경우. 그게 어떤 경우인가? 예를 들어 차트만 좋은 경우가 있어요. 차트만. 뭔 얘기입니까? 주가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는데 꿀뚱꿀뚱 올라가는데 계속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근데 수급이 없어. 기관 외국인 매수가 없습니다. 매수가 없어. 실적을 보니까 재무제표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도 없어요. 근데 차트만 올라가. 주가만 올라갑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극단적인 경우는 작전주, 세력 때 들어올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죠. 작전주의 말로는 뭡니까? 결국은 제자리 간다. 그렇죠. 사상 누각과 같으니까. 그 다음에 테마주는 보통 보면은 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없이도 주가가 올라갑니다. 테마 때문에. 이런 종목도 보통 나중에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간다. 공통점이죠. 근데 그게 아닌 정상적인 종목 중에서도 있을 수는 있어요. 턴어라운드주. 주가가 자꾸 올라가는데 숨겨진 수급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문사 같은 경우에 매수를 하면은 그 수급이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개인 수급으로 잡히거든요. 개인이 계속 사고 있는데 이게 뭔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턴어라운드 종목을 미리 매집하면서 급등하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라는 거. 자, 그것만 우선 체크하시고 주가만 올라가는 종목은 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은 경계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고, 자, 두 번째 수급만 좋은 경우. 이게 뭔 얘기야? 주가는 안 올라가요. 옆으로 기고 있어. 빡 기고 있습니다. 그죠? 주가 기고 있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뜯어보니까 실적도 별로 안 좋아. 근데 계속 매수를 해요. 매수. 기관이든 외국이든 누군가 계속 매수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입니까? 이 종목은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매집. 관리라고 했죠, 관리. 네. 세게 매수하면 주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살살 모으는 겁니다.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강력 매수가 가능하죠. 아, 이거 누가 노리고 있구나. 이런 종목 나와요. 강력 매수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자, 그리고 실적만 좋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 실적만 주가는 옆으로 기고 있어. 빡 1년, 2년, 3년 계속 기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도 안 사. 매수는 없어요. 매수도 없고 거기다가 근데 실적은 뜯어보니까 좋아요. 우와,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이런 종목도 꽤 많습니다. 어떤 종목이 많습니까? 이런 거 장기 소외주. 시총 작은 거 있죠? 뭐 이름도 뭐 생소하고 거의 구경 못 해본 종목들. 소형주, 중소형주에 많아요. 이런 게. 중소형주에. 예, 중소형 다치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인기가 없는 거지. 증권사 리포트도 안 나오고. 이런 종목들은 진짜 좋은 종목인데 묻혀있는 종목. 이런 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길복짓기는 가능하다. 근데 재수 없으면 1년, 2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단 매매는 가능한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해야 되겠고, 그러면은 자, 이제부터 복합의 경우입니다. 차트 플러스 수급입니다. 차트도 좋고 수급도 좋은 케이스. 이게 뭐냐면 차트 주가는 좋아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옵니다. 기관 매수,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요. 이런 경우 이건 많죠. 근데 실적을 보니까 실적은 꽝이야. 실적도 안 좋은데 기관하고 외국인이 왜 사요? 왜 사람들 들어올리겠습니까? 이거는 강력한 턴어라운드지. 얘들은 먼저 아는 거예요. 기관이나 외국인들 이미 감을 잡은 거예요. 아, 이 종목은 무조건 턴어라운드다. 실적 턴어라운드. 미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먼저 잡으려고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주가가 막 뛰어. 그렇죠.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이런 종목은 초종 매매 가능하다. 따라붙는 거 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 종목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건 초종 매매 가능하다. 대신에 실적이 나오기 전에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이렇게 막 매집해서 가다가 실적이 딱 나오죠. 딱 나오니까 진짜 실제로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예요. 강력한 턴어라운드. 적자인 회사가 갑자기 100억, 200억 플러스 턴할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턴어라운드. 근데 그런 경우는 실적이 나와버리면 재료의 노출로 보고 오히려 주가가 거기서부터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실적이 나오면 경계해야 된다. 그때부터. 요거 잘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런 케이스 있습니다. 복합 경우에서 차트하고 실적이 결합된 경우. 차트 좋고 실적이 좋아요. 자, 주가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 주가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주가 올라가길래 회사를 한번 뜯어봤지. 근데 아무도 안 사. 기관 안 산다는 얘기는 기관이나 외부인이 안 산다는 거예요. 수급이 없어. 깨끗해. 아무도 개인들만 치고받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재무제표를 뜯어보니 실적을 뜯어보니까 실적은 더 좋아. 실적이 좋으면서 실적 같은 경우가 좋고 차트 좋은데 기관 외국인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왕왕 있죠. 어떤 경우이냐면 저가 소용주의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총이 1,000억이다. 시총이 1,000억, 뭐 500억 이런 경우 기관이 못 삽니다. 아무리 좋아도. 야, 실적 좋은데요? 근데 500억밖에 안 되는 걸 기관이 어떻게 삽니까? 펀드 그 큰 놈들이 살 수 있습니까? 10%만 사도 50억인데 못 사요, 못 사. 그냥 개인들만 사는 거예요, 개인들만. 예. 숨겨진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알고 들어온 세력들. 근데 주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1,000억 하던 게 2,000억, 3,000억 넘어가면 그때부터 기관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유동성이 붙거든요. 한 3,000억 정도가 넘어가면 기관들이 붙기 좋아요. 2, 3,000억 넘어가면. 그때부터 기관이 들으면서 또 본격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꽤 괜찮은 케이스라 봐야 돼요. 이런 케이스. 근데 종목 작은 것 중에서 실적이 똘똘한 회사를 찾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 그리고 요거. 자, 복합 경우에서 수급 플러스 실적의 경우. 자, 요거 보시면은 요거는 이런 케이스예요. 주가는 안 가. 이렇게. 주가는 이러고 있습니다. 자, 주가는 이러고 있는데 계속 옆으로 기는데 매수는 계속 들어와. 매수는 들어와, 매수. 계속 매수가 들어와요. 기관 외국인. 실적도 보니까, 기관 외국인 왜 이래 사실 실적을 보니까 실적도 좋아요. 이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가? 주가는 안 가는데 계속 매수를 해. 실적도 좋아. 주가는 안 가. 이것도 드문 경우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현재 시장에서 놓고 보면 아마 약간 비싼 케이스로 한 현대차 정도 느낌? 현대차의 느낌이 강해요. 실적을 보니까 지금 계속 뭐 서프라이즈 나온다고 그러죠. 2조 이상의 어떤 서프라이즈 영업이익이 나온다. 뭐 기아도 그렇고 현대차 자동차 쪽은 실적이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제품 믹스 개선도 있고 환율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실적이 좋고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지금 발군의 실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기관 외국에는 관심이 당연히 있습니다. 꾸준하게 관심이 있는데 주가는 못 가요. 이런 케이스는 방금 현대차 같은 케이스하고 비슷하다 말씀드렸지만은 대형주에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대형주. 막 열심히 사는데 주가는 못 가. 실적도 괜찮은데. 이런 경우는 대형주에 많아요. 그리고 시장의 상황에 따른 영향. 뭡니까 이거? 매크로 변수죠. 야,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기관도 사는데 못 가는 이유. 매크로 영향 때문에. 시총이 크기 때문에 매수 같은 경우도 훨씬 많은 돈이 들어요. 매크로 영향, 안 좋은 여러 가지 화는 괜찮지만은 나머지 같은 경우는 다 안 좋죠. 지금 러시아, 중국, 미국의 금리 인상, 긴축 분위기, 인플레 모든 면에서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매크로 분위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갈 경우가 많습니다. 딱 현대차라 생각하시면 돼요. 요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종목들은 추종 매매가 가능하다. 따라 붙는 게 가능해요. 같이 매집하시면 돼. 모아 나가시면 돼요. 매크로 변수만 풀리면은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갈 거니까. 그죠? 매크로 변수만 풀리면. 특히나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현대차는 러시아 쪽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쪽 아니겠습니까? 러시아 점유율이 현대 기아 같은 경우가 넘버 2 정도니까. 그렇죠. 나중을 생각해서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 나중에 러시아 전쟁이 10년, 20년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겨울 되기 전에 종전이 될지도 모른다, 휴전이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서방 국가들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가스 불안, 난방 불안, 겨울 오게 되면 더 심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크라이나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이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전쟁이 오래 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중에 러시아 전쟁, 침공 전쟁이 휴전이든 종전이든 끝나게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재료로
또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빡빡 기고 있을 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충분히 괜찮다. 그래서 복합 경우에서 수급과 실적이 되는데 주가만 빡빡 안 가는 거, 이런 종목들은 초종 매매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 자, 복합 경우에서 중에서 이런 완벽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실적과 수급과 차트가 모두 좋은 종목. 자, 주가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멋지게 올라가고, 차트도 좋고, 수급도 기관이 쭉쭉 들어옵니다. 기관 외국이 뭐 쭉쭉 들어와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실적도 보니까, 와, 실적도 좋아. 지금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시장에서 이런 종목이 있을까요? 한 2,600개 종목에서 몇 개 되겠습니까? 손 꼽을 겁니다.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이런 종목도 지금 있습니다. 현재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좋아도 문제예요. 추세 보시면 이렇게 차트도 이렇게 올라가죠. 수급도 붙죠. 개인도 얼마나 매매하겠습니까? 실적까지 좋아. 너무 좋은 경우, 모든 추세가 좋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때는 주가 정점의 가능성이 있다. 너무 좋으면. 그렇겠죠. 세 가지 추세, 실적 추세와 수급 추세, 차트 추세 중에서 보통은 한 2개 정도가 결합을 많이 해요. 이렇게. 2개가 많이 결합하는데 3개가 동시다발로 좋은 경우도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경계를 해야 돼요. 이 중에 어느 것이든 하나가 깨지면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정점에 다다른 종목들은 보통 이게 다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어떤 종목이든 보면 정점으로 올라간 종목들 보면 그 당시에는 다 좋아요. 실적 좋아, 수급 좋아, 차트 좋아. 근데 그게 영원히 되진 않는다. 오히려 뭔가 한 가지가 부족한 종목이 계속 올라가는 거지 주가 정점에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세계가 완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좋은 종목은 경계를 하셔야 된다. 과열 지표 같은 경우도 동반 체크를 해야 된다. 오히려 경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복합 추세 같은 경우는 실적 추세, 그 다음에 수급 추세, 차트 추세. 결국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은 이 3가지를 체크해야 돼요. 실적은 당연히 체크해야 되죠. 여러분 종목 지금 실적 발표 안 났다면 컨센서스가 얼마인지 체크해보고 나중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 비교를 해야 되고 증권사 평가 어떤지 또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적만 잘 나왔다고 해서 컨센보다 잘 나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수급이 중요해요. 수급이.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때릴 수가 있어요. 선반영 됐으니까.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오고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급도 체크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영향으로 수급 영향으로 차트가 얼마나 건강하게 가는가. 혹시 고점 찍고 내려오는 모습은 오히려 이게 실적 발표가 오히려 꺾이는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까지 모두 체크해야 된다. 실적과 수급 차트 3개 추세를 체크한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 종목들을 가져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스스로 충분히 점검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추세 매매. 아까도 제가 3가지 추세를 말씀드렸지만은 추세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게 제일 먼저예요. 시장을 인정하는 거. 지금 하락 추세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전략이 나옵니다. 그리고 종목도 마찬가지죠. 종목. 시장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인정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아, 하락 추세구나. 상승 추세구나. 빠지는 종목인데 내 종목 중에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데 내 종목은 다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보통 골로 가더라는 겁니다. 추세를 반드시 인정하시고 그 다음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시장을 인정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